경기도의회 임시회가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갈등으로 상임위 회의도 열리지 못했는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입장문을 내고 책임을 민주당에게 돌렸습니다. 경기도가 고액 체납자들에게 압류한 물품을 공개 매각했습니다. 명품 가방과 시계, 다이아몬드 등 고가의 물품들이 줄줄이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시승격 20주년을 맞아 새롭게 제작된 포천시의 도시 브랜드가 시의회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예산 낭비 등 지적이 나왔고 표결 끝에 결국 부결됐습니다. 동두천 지역 시민단체가 성당관리소의 보존을 위한 시민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단체는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홍보 활동을 준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고액 체납자들에게 압류한 물품을 공개 매각했습니다. 명품 가방과 시계는 물론 다이아몬드 반지와 미술품까지 고가의 물품들이 줄줄이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네, 특히 이번 공매는 제주 등 다른 시도의 참여 요청에 따라 최초로 전국 합동 공매가 실시됐습니다. 경매 현장에 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시회장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물건을 고르기 위한 줄이 여기저기 길게 늘어섰습니다. 고액 체납자들에게 압류한 물품이 새 주인을 찾는 공매 현장입니다. 감정가 5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와 금목걸이 등 귀중품은 물론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명품 가방과 시계가 즐비합니다. 고가의 자전거와 골프채, 유명 화가의 미술품과 골동품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처음 참여했지만 참여해보니까 좋은 물건들 가격도 합당하게 괜찮은 거 많은 것 같아서 앞으로도 여기 한 번 더 한다고 하면 올 생각이 있어요. 오늘은 가방하고 시계 구매할 생각이 있고요. 공매에 나온 물품은 모두 772점. 경기도가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의 가택 수생을 통해 압류한 물품입니다. 입찰 방식은 가장 높은 가격을 적어내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방식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금 쪽을 지금 보러 왔는데 금 보니까 지금 가격대가 어느 정도 만만치 않은 거라서 워낙 금 제품이 많이 나와서 운이 좋으면은 좀 싸게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015년부터 체납자 압류 동산을 공개 매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대리에서 체납자 압류품을 공매하는 곳은 전국에서 경기도가 유일합니다. 이 같은 경기도의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 올해는 처음으로 경북과 전북, 제주 등 3개 시도에서 공매 현장에 참여했습니다. 세 곳에서 내놓은 공매 물품은 55점. 압류품 처리에 고민이 많았던 지자체들이 경기도의 도움으로 고민을 해결하게 됐습니다. 감정평가 비용이 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지자체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자산관리공사에서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생각을 이제 그쪽으로 이제 공매는 안 하고 때마침 이제 경기도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공매를 한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경기도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체납자 압류품에 대한 공매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번에 공매를 통해서 체납자를 한 4억 내외 정도를 징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체납세금을 저희들이 끝까지 징수해서 체납세금이 없는 경기도를 구현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낙찰자는 당일 수납과 동시에 물품을 현장에서 인계받아야 하며 공매 물품이 가짜로 판명될 경우 납부한 금액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경기도의회 임시회가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갈등으로 상임위 회의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전 지도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입장문을 내고 파행의 책임을 각 당으로 돌리고 있는데요. 지난 5일 개회한 경기도의회 임시회. 일주일이 지났지만 상임위 회의조차 열리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8일에 이어 11일에도 주요 안건을 의결하지 못했습니다. 기재위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이 의사 일정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면서 추경안 심사와 조례안 심의는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잠했던 경기도의회가 또다시 파행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국민의힘 전현 지도부의 갈등이 임시회가 개회되기 전부터 시작돼 회기 동안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민의힘은 당규가 바뀌면서 대표의원 임기가 1년으로 단축됐습니다. 현 지도부는 전 지도부 상임위 위원장과 위원들을 교체했고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전 지도부 일부 의원들은 법원에 상임위와 특위 위원을 선임하는 사보임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국민의힘 전 지도부는 입장문을 통해 의장의 사과가 없다면 회의도 없다며 의장 책임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파행의 원인이 국민의힘 내부 갈등 때문이라며 윤리위 제소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경기도의 추가 경정 예산안뿐 아니라 올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도 예정돼 있는데요. 하지만 상임위원회 파행에 따른 양당의 입장차와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여 경기도의회 일정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동두천 역사문화공원 추진 시민 모임이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시민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시민 모임은 지난 8월 26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동두천 거리로 나가 성병관리소의 보존과 활용의 뜻을 같이 하자는 의미의 걸개 그림 함께 그리기 활동을 진행했는데요. 활동을 기획한 이동수 작가는 동두천시가 옛 성병관리소 보존에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자 함께 그리기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민 모임은 오는 16일과 17일에도 거리 홍보 활동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승격 20주년을 맞아 새롭게 제작된 포천시의 도시 브랜드가 의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놓고 의회 내에서 논쟁이 뜨거웠다고 하는데요. 네, 김영규 포천시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포천시의회 김현기 의원입니다. 예, 포천시에서 민선 7기 때 사용했던 그 상징물의 교체를 추진했는데 이게 시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먼저 이유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심벌 마크가 지금 14개 읍면동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모습과 시민 모두가 하나 되는 염원을 담아냈다고 했는데 그 상징성을 읽어낼 수 있는 시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었고요. 누가 봐도 특정 기업의 제품을 닮은 심벌 마크의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는 워드마크, 영문과 한글로 나란히 포천 두 번 반복해놓은 브랜드 하나 제작하는데 2천여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도 황당했습니다. 또 도시 브랜드가 바뀌면서 이번 추경안에도 포함된 군사시설 가림 간판 교체 1억 4천만 원을 비롯해 도로시설물, 공공시설물 정비, 각종 홍보 물품 제작에 앞으로 수억 원의 시민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시의회 공개 표결 결과 4대2로 반대표가 더 많아서 부결이 된 건데요. 문제점을 시의회에서 공론화시키신 만큼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당연히 부결돼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일단 시민의 혈세가 몇 억씩 들어가고 또 추가로 나중에 추후까지 생각한다면 몇십억까지 들어갈 수도 있는 사안인데 이렇게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낭비가 안 되게끔 하는 것이 저희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처럼 도시 브랜드의 변경 사업이 지금 의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서 포천시가 당황하는 분위기입니다. 앞으로 포천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나서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이제부터라도 시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브랜드 제작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시민 공모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발전, 보완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의회 김현규 의원이었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 수시 모집 원서 접수도 시작되면서 이제 정말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구나 실감할 수 있게 됐는데요. 올해 수시 모집은 문턱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바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됐다는 겁니다.
또 이번 수시 모집의 학생부 종합전형부터 자기소개서도 사라졌습니다. 다만 다른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빠뜨리지 않도록 잘 챙겨봐야 합니다. 전국에 있는 일반 대학교 196곳은 수시를 통해서 전체 모집 인원의 약 80%를 선발합니다. 전문대학 130곳은 전체 모집 인원의 90%가 넘는 학생을 수시로 뽑는데요. 그만큼 수시 모집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겠죠. 수시 모집에서는 흔히 말하는 6장의 카드가 주어집니다. 대학을 모두 6곳 선택할 수 있는데 주의해야 할 점은 수시에 합격하게 되면 정시에서는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최초 합격뿐만 아니라 충원 합격도 포함되는데요. 수시 모집 주의사항과 대학별 모집 요강 꼼꼼히 확인해서 대한민국 모든 수험생들에게 끝까지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춘식 국회의원이 대진대학교 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했습니다. 최 의원은 대진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및 의대 정원 배정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의대 정원은 18년째 동결된 상태로 정원 확대가 시급하다며 인구 100만 명당 의과대학 정원 수가 11명으로 전국 평균 59명에 크게 밑도는 경기도에 의대 정원을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경기 남부에 비해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경기 북부 대진대학교에 우선 신규 정원을 배정해야 한다며 포천 대진대 의대 신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